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리드멘트를 하지 않겠습니다. 방금 이제 잠시 후에 화면에 비춰주시면 시청자 여러분이 다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장애에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고 자본시장의 진심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시중에서는 배터리 아저씨로 이렇게 알려지신 박순혁 작가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박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요번에 이제 한국 경제신문에서 출판한 밸류에이션을 알면 10배 주식이 보인다. 네. 저자 박순혁 작가입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는 좀 새로운 자리에 오셨으니까 박 작가님 자기 소개부터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1995년 2월에 이제 대한투자신탁, 지금은 이제 그 하나증권으로 바뀌었는데 이제 네네. 거기 입사해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제가 애널리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뭐 벤처 투자도 하고 펀드 매니저도 하고 이제 PB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문사의 이제 운영본부장으로 이제 쭉 있다가 네네. 2022년 1월부터 이제 금양 IR 맡게 되면서 이제 2차 전지 산업을 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아무래도 그 유튜브가 지금 워낙 대세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 출연을 하다가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저 배터리 아저씨라는 좀 이제 별명도 갖게 됐고 결국은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은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는 툴을 통해서 이제 주식 투자에 접근하는 게 사실은 뭐랄까 제일 투자의 그 본질 같은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국내 증시에서는 조금 좀 소외돼 있는 이제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 부분에 관련된 책을 이번에 이제 한국경제신문 쪽에서 또 이제 귀중하게 기회를 주셔갖고 내게 됐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그 책 내용 이전에 박 작가님이 워낙 자본시장에 경험이 많으시고 증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해안을 많이 던져주니까 우리 증시 상황 지금 어떤지 좀 이걸 시청자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세계 증시가 사실 되게 좋습니다. 이제 31개국 중에 주요 지수 31개국 중에서 이제 지금 코스피가 28위, 네네. 코스닥이 30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좀 소외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뭐 금투세라든지 뭐 상속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연초부터 좀 추진했었던 이제 그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속빈 강정 형태로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자국 증시의 상승을 돕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반면에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제 특정 정당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이 증시에 좀 발목을 잡는 이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국장을 빨리 탈출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요새 뭐 미장 가는 게 좀 붐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5월달 한 달에만 3조 원이 이제 돈이 이제 국장에서 빠져가지고 좀 미장으로 넘어갔다는 거니까요. 이런 추세는 이제 이 뭐 정부 당국자 그다음에 이제 정치권에서 다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이제 우리 증시가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좀 이제 사랑받을 수 있게 좀 이제 하는 이제 증시를 좀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좀 중지를 좀 모아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정부의 정책 요인을 할 때 금투세라든가 그다음에 밸류업 대책이라든가 디스카운이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해서 좀 강하게 비판하셨는데요. 어떤 쪽에 문제가 있는지 좀 몇 가지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한쪽에서는 코리안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증시를 부양하겠다 하고 또 이제 한쪽에서는 금투세를 새롭게 도입해 갖고 이제 주식 증시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이게 이제 방향을 잡으니까 그다음에 거버넌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상속세 문제까지 같이 이제 좀 포괄적인 이 차원에서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제 그 밸류업 쪽을 거버넌스 쪽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상속세는 또 이제 뭐 인하라든지 뭐 개편하는 데 있어서 좀 뭐랄까 반대하는 이런 입장을 이제 내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정책 그림이 좀 이제 손발이 안 맞고 좀 삐끗거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좀 국내 증시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증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거의 작년 대비해서 지금 올해 거래량 자체가 거의 한 30% 정도가 줄었거든요. 거래량도 많이 줄었군요. 예, 예. 네네네. 그러니까 한 해에 보통 이제 이 증권 거래세가 한 8조 원 정도 평균 거치는데 네네. 지금 추세로 가면은 이제 그 30%니까 8조 원 곱하기 30% 하면은 한 2조 4천억 정도가 이제 거래세가 덜 그치는데 네네. 지금 그게 이제 결국은 금수세 도입해서 한 1조 3천억 정도 이제 세금을 더 걷지 않는 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조 4천억이 세금이 줄게 생긴 거니까 네네. 이 금투세 문제는 빨리 좀 이게 가장 좀 시급하게 좀 해결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 네. 상속세에 대해서 굉장히 해안을 갖고 있으신데요. 예. 그 문제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은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예, 그걸 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지금 이제 OECD 20개국 중에서 이제 11개국이 상속세가 폐지돼 있고요. 네네. 나머지 이제 9개국의 경우에도 실질 세율이 대략 한 15% 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60%다 보니까 특히 네네네. 주식을 넘길 때는 네네.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 기업은 상속하기가 사실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이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려 갖고 네네. 이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피해로 가는 이제 그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죽기 전에 이제 사모펀드한테 팔아버리는 네네.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사모펀드한테 기업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사모펀드는 뭐 그 기업을 영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제 고용을 창출하고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이거보다는 네네. 이제 자기들이 투자했던 돈을 단기간에 뭐 3년, 4년이나 뭐 이런 짧은 기간에 다 이제 회수를 하려는 목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이 되게 저 단기 수익을 좀 이제 추구하고 그래서 그 배당을 해가고 나면은 회사가 좀 이제 껍데기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뭐 독일이나 일본 같이 이제 그 상속세가 있지만 이제 가업 상속 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네네. 이제 자녀한테 이렇게 물려줄 때는 이제 상속세가 면제되는 이제 그런 제도가 활성화돼 있는 나라에서는 지금 이제 150년, 200년 가는 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이제 국가 경제에 이 뭐랄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우리는 한 대를 못 넘기니까요 지금 상황이.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좀 시급하게 좀 해결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예. 역시 그 배터리 아저씨는 시황 얘기할 때 2차 전지, 이점 견해를 안 물어가 보고 넘어갈 수 없는데요. 이 문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전지는 이제 작년 한 뭐 가을 겨울 뭐 요무리부터 이제 좀 뭐 주가가 좀 침체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까지도 좀 이제 약세 국면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제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네. 첫 번째는 이제 그 한국 기관들이 이제 지금 롱숏 플레이를 많이 하는데 이제 네네. 숏 쪽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쪽 포지션이 2차 전지 쪽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그런 부분에 따른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작용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차적으로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좀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이제 캐즘 현상이라고 하는 이제 네네.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살짝 좀 둔화되는 이제 이런 두 가지 요소 때문에 이제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이제 뭐 공매도 문제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은 이제 뭐 영원히 공매도 포지션을 갖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아마 네. 이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캐즘 문제는 결국은 이제 신차 전기차가 나와서 네네. 그게 이제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아야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2차 전지도 같이 팔리면서 문제가 좀 해결되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기아에서 EV3라는 이제 한 3천만 원대부터 해서 이제 좀 롱레인지 같은 경우는 한 4천만 원에 살 수 있는 이제 잘 나왔더라고요. 예, 네네네.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네네. 예, 지금 작년에 EV9 나왔을 때는 그게 대략 뭐 9천만 원까지 가갖고 그게 가격이 너무 비싸다 해서 네네. 이제 좀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좀 전략을 잘 짜신 것 같아요. 네네. 기아에서. 그래서 뭐 3, 4천이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니까 이제 반응이 좋은 것 같고 그게 이제 지금 기아 쪽 계획은 내수로만 거의 한 2만 5천 대, 한 3만 대 정도 연판다는 거거든요. 이제 뭐 그거부터 해서 뭐 EV4, EV5까지 이제 시리즈로 쭉 지금 준비가 돼 있고 그거 외에도 이제 외국에서도 뭐 특히 이제 GM 쪽을 그 GM 쪽에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신차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전기차 신차가 나오고 그 전기차 신차를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캐즘 문제도 좀 해결되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주식이 좀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변동성이 이렇게 이제 심하고 또 다른 주가에 비해서 좀 국가 증시가 소외되고 그리고 국내 투자가들이 많이 나가니까 이럴 때 좀 자본시장이 오랫동안 경륜을 갖고 이론을 갖고 있은 이런 박 작가님 입장에서 하나 좀 투자자들한테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조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2005년 정도, 2004년, 2005년 이제 이 정도에 이제 그 하나증권 이제 지점에서 제가 이제 PB 영업을 했었는데 네네. 그때는 유행이 뭐였냐면은 이제 중국 펀드 투자하는 게 그때는 되게 유행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 증시, 한국 증시도 그때는 좋았죠.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이제 네네. 중국 시장 영향 우리도 같이 좋긴 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 증시 올라가는 것만큼 한국 증시가 오른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중국 펀드 같은 경우가 이제 뭐 한 해에 100%씩도 수익 나던 그게 이제 2, 3년 정도 막 이어지던 이제 그런 무렵이어 갖고 네네네. 그때도 사실은 지금처럼 이제 한국 증시 떠나갖고 미국 증시가 잘 되니까 미국 증시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처럼 그때도 한국 증시도 좋았지만 한국 증시보다는 중국 증시가 더 좋으니까 중국 증시로 이제 가는 그런 좀 흐름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 이제 그 고객분들이 저한테 지금 중국 증시 하면 어떻겠냐. 저기 옆집 저 순이 엄마가 중국 주식 투자해가지고 중국 펀드, 주식형 네네. 펀드 해갖고 떼돈 벌었다던데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 그때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은 이제 아니 그거 100% 오르기 전에 들어가셨어야 되는 거고 100% 오르고 난 다음에 들어가시면 위험하지 않으실까요? 네네. 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중국 증시가 이제 박살이 나갔고 예, 그 이후에 아직도 그때 2007년, 2008년 고점에서 중국형 펀드 가입하신 분들이 아직도 본전이 안 되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미국 증시 지금 일종의 좀 붐이고 네네. 뭐 미국 증시 한 사람들은 다 수익이 좋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더군다나 이제 지금 금투세 문제가 있어갖고 이제 야 금투세 이런 거 해서 이제 여기는 국내 증시는 투자자들 괴롭히기만 하는데 이럴 거면은 이제 대우 잘해주는 미국을 더더욱 가야 되겠다 이런 좀 흐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중국 증시하고 마찬가지로 고점을 잡는 이제 이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제 역발상으로 지금 좀 소외되어 있는 한국 증시 쪽에 좀 관심을 더 가져보시는 게 제가 봐서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 작가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한국 증시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한국 증시의 어떤 매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걸 좀 더 부연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이제 뭐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을 줄이고 이제 네네. 해외 투자 비중을 좀 늘리는 상태니까요. 네네. 그 이제 결국은 이 주식 시장에서 이제 증시에서 제대로 이제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좀 이름이 있는 펀드 매니저나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되게 좀 저기 집단적인 좀 무리를 지어서 이제 네네. 움직이는 그런 좀 성향이 있거든요. 네네. 일종의 이제 레밍처럼 네네. 같이 가야 이제 같이 빠져주고도 좀 감사해서 안 걸리고. 네네. 예. 좀 뭐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이제 사실은 지난 10년 동안에 보면은 이제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를 압도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좋아서 한국 증시는 저주받아서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로 계속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시는데 그 1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2000년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또 10년을 보면 네네. 오히려 그 정반대로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보다 수익률이 월등하게 좋았거든요. 네네네. 그 전에 이제 또 10년을 거슬러 가 보면은 1990년대에는 미국 증시가 한국 증시보다 압도적으로 좋았고 이제 그 97년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가 있었으니까요. 네네. 근데 그 10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1980년대를 보면은 한국 증시가 또 그때는 미국 증시를 좀 압도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10년 주기로 좀 왔다 갔다 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일방적으로 10년 동안 좋았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보는 거는 좀 단견이지 않나 싶은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밸류에이션 많은 사람이 대중화됐긴 하지만 또 박 작가님 나름대로 특이한 밸류에이션 보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실까요? 주가는 주당 순이익 곱하기 PER로 결정되는 건데 네네. 이제 주당 순이익은 이제 미래에 발생할 거니까 좀 객관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는 이제 능력치를 사실은 길러야 되고요. 그게 네네. 이제
그 능력치를 기르려고 하면은 이제 그 해당 업종, 그 다음에 해당 기업에 대한 이제 공부가 철저해서 이 기업이 3년 뒤에 어떤 그림이 이제 그려질까 하는 거를 내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를 이제 워렌 버핏은 이제 능력 범위, 이제 서클 오브 컴피턴스라고 이제 얘기한 바가 있고요. 이제 그런 거를 먼저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곱하기 PR 하는 부분은 결국은 이제 3년 뒤에 그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인기를 얻을까 하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은 뭐랄까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좀 획득되는 좀 감 같은 것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 구력이 어느 정도 좀 쌓여야 되는 이제 뭐 그런 관점으로 사실은 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준을 해서 먼저 이제 기준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싸다 비싸다를 판단하고 난 이후에 쌀 때 사서 이제 어느 정도 뭐 비싸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적정한 가격에 와서 이 주식보다는 다른 주식이 더 이제 매력적이다고 할 때 그때 이제 팔고 교체 매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접근하는 게 그게 이제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이제 그 투자라고 하는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이제 뭐 그런 건데. 네. 예. 피할 주식이 있다면 사야 될 주식도 있다. 이건 일반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좀 다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네. 워렌 버핏 말씀이 네네. 평범한 기업을 싼 가격에 사는 것보다는 네네. 위대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위대한 기업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위대한 기업이 좀 될 수 있으면 좀 이제 싼 가격에 나올 때까지 좀 이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다가 싼 가격에 나왔을 때 잽싸게 이제 잡는 이게 사실은 이제 워렌 버핏이 그 투자의 가장 좀 핵심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위대한 기업으로 이제 이 투자의 범위를 좀 축소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위대함이 떨어지는 기업들은 당연히 이제 투자 대상에서는 좀 멀어지는 이제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그 위대한 기업이라는 거의 가장 핵심 골자는 결국은 이제 가격 결정력을 갖고 있냐 없냐, 프라이싱 파워. 네네.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좀 중요하게 보고 계시고요. 네. 이 가격 결정권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기업의 해자, 넓고 깊은 해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되는 거고, 네네. 그 해자가 이제 나오는 부분은 뭐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이제 파워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트워크 효과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뭐랄까 먼저 이제 그 투자할 만한 대상 풀을 좀 이제 좁혀줄 필요가 있고요. 뭐 그렇게 해서 접근하면 대한민국 증시 한 2,000개 그 주식이 거래되고 있지만 네네. 실제 그 워렌 버핏식으로 해서 꼼꼼하게 들여다 보면 이제 투자할 대상이 대략 한 50개 정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50개를 먼저 이제 찾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좀 뭐랄까 그저 그런 회사들, 이제 가격 결정력이 없어갖고 불황일 때는 이제 가격을 덤핑을 쳐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류의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좀 피해야 되는 이제 뭐 그런 류로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한국에서 성장할 수지. 예. 요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성장하려고 하면 결국은 내수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수에만 하는 회사는 좀 이제 어느 선까지 성장하고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식을 장기로 갖고 가는 거는 사실은 좀 뭐랄까 좀 이제 무모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좀 이 시장을 계속해서 확대할 수 있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해서 이제 우위에 설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업에 이제 일차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이게 전기차가 앞으로 다 대치되는 시대가 될 텐데 그 전기차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제 배터리고, 네네. 그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압도적인 기술적인 해자를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총 8개가 있다 해서 제가 이제 배터리 8대 종목에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네네. 지난 그 K 배터리 레볼루션에서는 이제 8대 종목을 그냥 설명 없이 제가 말씀드린 거고, 네네. 이번 책에서 왜 그게 8대 종목인지를 좀 설명하는 이제 그런 느낌의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제가 이제 하이브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삼양식품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은 그런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네. 세계를 상대로 지금 이제 경쟁하고 있고 이제 기술적이나 뭐 하여튼 그런 이제 해자 같은 부분들을 확실하게 이제 갖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뭐 K-팝 산업, 그다음에 이제 그 K-컬처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돼서 지금 매출이 크게 이제 세계 시장 쪽에서 많이 좀 터지고 있는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것들이 좀 그런 케이스고요. 그러니까 성장, 여기서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기업 이익의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당 순이익, EPS가 성장하는 회사라야 그게 진짜 성장하는 회사고, 그냥 예, 단순하게 뭐 AI 산업은 성장 산업이니까 이 AI 산업군에 있는 회사들은 다 성장 기업이야라고 접근하는 게 잘못된 접근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지금 80년대 중반에 사갖고 지금 거의 한 40년째 계속 가지고 가시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죽을 때까지 갖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지금 한국의 그 가치 투자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코카콜라 같은 가치주를 이제 워렌 버핏이 투자하니까 나도 그런 가치주를 투자해야지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롯데칠성이나 뭐 이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투자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를 투자하는 거는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기업이 주당 순이익에 성장이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투자하는. 그다음에 그 이제 이유를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1980년대 처음에 그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 투자할 당시만 해도 콜라는 주로 미국 사람들이 먹는 거였지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진출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990년대에 그 소련이 붕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공산권으로 뭐 소련이나 그다음에 중국 시장에 사람들이 이제 콜라를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해외 시장이 개척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코카콜라 그 회사가 코카콜라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음료를 수백 종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 많이 뭐 드시는 뭐 미니메이드라든지 그다음에 뭐 조지아 캔커피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다 코카콜라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관 산업으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코카콜라에서 워낙 돈을 많이 벌어갖고 신규 사업도 진출하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뭐 신규 사업도 진출할 거 없으니까 세 번째로 하는 게 자사주를 사서 매입 소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아도 이제 주식을 사서 소각을 하면은 EPS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40년 동안 코카콜라의 이제 EPS가 매해 성장했고 그 성장한 부분만큼 코카콜라의 주가가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하는 주식을 사야 되고 그 성장이 꾸준히 계속해서 유지되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해자가 있어서 이제 가격 결정권을 이제 갖고 있는 회사여야만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워렌 버핏식 투자의 좀 핵심 골자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책에서 좀 이해하시기 쉽게 좀 녹여서 쓴 거죠. 지금 투자자들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좀 총체적으로 요약해서 지금 그 우리 시청자분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한테 권고사항, 참고사항 요걸 좀 몇 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익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위대한 기업을 사서 그다음에 제가 그 책에 이제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적어놨거든요. 아주 잘 적어놨더라고요. 그 밸류에이션 툴을 활용을 하셔갖고 너무 비싸지 않게. 뭐 사실은 이제 거기 보면은 적정한 가격에 사도 괜찮다고 돼 있거든요. 이제 적정한 가격이나 혹은 이제 적정한 가격 이하에 이제 사셔갖고 좀 이제 장기간 쭉 그 기업과 좀 동행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좀 장기간 갖고 가시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우리 이제 국내 증시 투자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시간축이 너무 짧다는 게 그게 제가 봐서는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을 좀 길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제 투자의 최소 기간은 3년이다. 3년. 3년 이상은 이제 갖고 가실 생각을 하고 이제 사셔야 된다는 거고, 워렌 버핏은 이제 10년 이상 갖고 있을 주식이 아니면은 단 10분도 갖고 있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사실 좀 더 맞긴 해요. 근데 이제 10년은 사실 좀 너무 기니까 제 경험상으로는 한 3년 정도면 이제 이렇게 되게 저평가되어 있던 주식이라도 결국은 발굴돼서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최근에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그랬고 작년에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였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그 방송에서 이제 이거 한 30 올라갈 것 같다. 나도 이거 되게 좋아 보여서 나도 좀 사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샀거든요. 그 사고 나서 오른 거는 그 이후에 7개월이 지나서 올랐어요. 그러니까 바로 오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이야 뭐 그 이제 다 옛날 이야기는 하지만 이제
7개월 동안 사실은 한 주씩 갖고 계시는 분이 잘 없을걸요. 훨씬 드물걸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좀 이제 길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관련해 갖고 제가 이제 피터 린치께서 그 내셔널 플렉스에서 이제 강연하신 내용이 있는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당신이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의 사소한 일을 상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든 주식을 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숙제를 하지 않고 변동성을 감내할 담력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식에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워드 막스가 이제 한국 오셔갖고 그때 이제 같은 말씀하셨는데 성공을 낳는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제 모든 증권 방송 이런 부분들이 타이밍이죠. 예, 타이밍을 맞추는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이 좋은 기업의 경우에는 이 좋은 기업은 시간이 약이기 때문에 오래 끌고 가면은 그 훌륭한 기업이 그 이제 사소한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고 극복을 하고 더 커져 있기 때문에 더 커져 있는 만큼 또 내가 이제 내 재산이 불어나는 거니까 얼마나 오랜 기간 그 기업하고 동행할 수 있느냐. 그냥 돈을 넣고 시간이 흘러가도록 해라 하는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이 박 작가님과 개인적으로 오늘 처음 만나는 거 이외에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책을 읽어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이것으로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어렵게 모신 우리 박 작가님과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실 것을 권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